경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현장을 덮쳐 3명을 검거했습니다. 성매수 남성 중에는 현직 교육 공무원도 포함됐습니다. 지난주 한 시민단체가 임기 막바지에 몽골 방문 일정을 강행한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 4명을 고발한 데 대해 박 의장이 고발단체를 맞고소할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양군의 한 분뇨 처리 대행업체가 마을 어르신들을 상대로 요금을 과다 청구해온 게 드러났습니다. 관리 주체인 단양군의 부실 대응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10%의 인센티브 혜택이 있는 충북 각 지역 화폐들의 충전 한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든 탓인데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 화폐 잠정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덮쳐 3명을 검거했습니다. 성매수 남성 중에는 현직 교육 공무원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청주시 우암동의 한 모텔 앞 주차장. 경찰이 모텔에서 한 남성을 끌고 나와 차에 태웁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도 경찰에 둘러싸여 붙들려 나옵니다. 여중생 등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불러낸 뒤 10에서 3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첩보를 입수해 약 한 달 동안 잠복해온 경찰은 현장을 덮쳐 포주와 성매수남들을 검거했습니다. 첩보를 입수해서 한 달여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불쌍의 남자 손님들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여성을 보고 모텔을 현장 급습해서 이번에 검거된 성매수남 중에는 현직 교육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교육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쯤 출장 근무를 신청하고 나간 뒤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출장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A씨가 CCTV에 포착된 시각은 오후 5시 40분경으로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A씨는 검거 직후 지인을 통해 사흘간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게 되면은 직위 해제 절차를 밟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포주와 성매수남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포주만 영장이 발부되고 성매수남 2명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나머지 성매수남들을 쫓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 4명이 임기 막바지에 몽골 방문을 강행하자 한 시민단체가 이 일행을 고발했는데요.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박문희 의장이 자신들은 떳떳하다며 고발단체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할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가 체결한 우호 교류 협정서입니다. 협정서에는 경제와 문화, 체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몽골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문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4명은 지난 15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5명의 사무처 직원과 여성 경제인 10명도 동행했습니다. 문제는 방문 시점입니다. 박문희 도의장과 서동학, 심기보, 윤남진 의원 등 4명은 임기를 보름 남겨두고 또 임시회 회기 중에 일각의 비판에도 몽골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4명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출마를 포기해 이번 달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당초에는 한 명이 더 가기로 했지만 개인 사유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 같은 임기 말 해외 방문은 고발 사태로 번졌습니다. 애국국민운동연합은 도의원 4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번 주 내에 국민권익위와 공수처에도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대에 넘기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관례가 돼요, 관례.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방문 일정을 마친 박문희 의장은 맞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일정을 소화한 것이며 몽골 전 대통령과의 면담과 수출 상담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좀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으로다가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충북 도의회 이번 몽골 방문에 소요된 예산은 1,770만 원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가까운 곳에 하수 처리장이 없는 시골 마을은 집집마다 개별 정화조를 설치해 분뇨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이 분뇨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요금을 과다하게 받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리 주체인 단양군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어머니 댁을 찾은 아들 이 씨는 정화조 처리 대행 업체의 영수증을 보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화조 2개를 처리하는데 업체가 23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너무 비싸다고 이 씨가 항의하자 업체는 유류비 인상 핑계를 댔고 인심 쓰듯 3만 원을 깎아줬습니다. 이 씨는 이후 알맞은 정화조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 단양군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기본 1000리터에 3만 원, 추가 요금은 1리터당 30원으로 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정화조 2개의 적정 처리 비용은 6만 원이었습니다. 용량도 사실 2,000리터가 안 됐는데 2,500리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원래 요금보다도 3배가 넘게 요구하는 과다 징수도 너무하잖아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과다 징수는 이곳뿐만 아니라 군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옆마을 주민은 예전부터 대행업체 한 곳이 독점으로 분뇨를 수거하고 있는데 매번 금액을 많이 요구하고 비싸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수년간 횡포를 부렸다고 하소연합니다. 그거 하나 푸는데도 무조건 1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비싼 데는 서울 사람들이고 저 경기도에서 온 양반들이 수도권에서 온 양반들이 이런 동네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단양군의 부실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다 징수에 대해 이 씨가 수차례 군청에 연락을 취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지만 2달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단양군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는 걸 알면서도 서면 경고를 취하지 않았고 현장 조사도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과다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처분하고요, 들여 나갈 거고요. 관리대장 보조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행업체가 언제부터 얼마나 과다하게 징수했는지는 여전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꼼수와 자치단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군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역화폐, 요즘 쓰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보편화됐죠.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대의 명분에다 10% 인센티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1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충전 한도가 축소됐는데요.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청주페이의 충전 한도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가입자가 38만 명을 돌파하면서 당초 인센티브 예산 300억 원 중 236억 원이 소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많이 소진되었고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충전 금액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올해 150억 원의 인센티브를 책정한 충주시도 오는 9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형편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각각 4대 1대 5의 비율로 충당해왔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사용가 증가 등으로 인한 예산 초과를 이유로 들었지만 속 사정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7,500억 원 규모였던 충북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올해는 정부 지원 감소로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인센티브 예산 지원액이 줄어 덩달아 발행액이 줄어든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반기 추가 지원을 결정했지만 지원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 당의 파업으로 갑자기 된 거예요. 저희한테 얘기도 없었어요. 안 준다고 그랬었는데. 지역 화폐 정책은 지역 상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경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충북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정부 지원 감소로 지역화폐 잠정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어린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풍경일까요? 성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이 느낀 불편과 개선점을 사진으로 담아냈는데요. 청주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구성한 눈높이 탐험대의 낮은 사진전을 안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주시 내덕동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아동 15명이 눈높이 탐험대가 되어 청주시 내 곳곳에서 발견한 생활 속 불편들을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 준비를 위해 11개 장소에 직접 방문했고 200장이 넘는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전시된 사진들의 높이는 초등학교 1학년 평균 키인 120cm. 아이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어른으로서 학부모로서 생각 미처 못한 부분이 있구나. 조금 더 그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랑 사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청주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가 아이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낮은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화장실 가방걸이나 서점 등 어른들에겐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아이들에겐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바닥에 가방을 두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책을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책, 문제집은 낮은 곳에.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된 청주시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아동들의 작은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눈높이 탐험대가 들여다본 낮은 사진전은 다음 달 3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에 올 들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청주와 충주, 제천, 증평, 영동 등 도내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수요일까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고 특히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22일까지 시정 목표 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인수위는 소통 행정을 위해 시정 목표 문구 10개를 청주시 플랫폼 서비스인 청주시선에 게재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24일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정 목표 후보 문구는 더 커지는 청주, 다 함께 행복한 시민, 언제나 내 곁에 크고 든든한 청주 등입니다. 민선 8기 제천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근거 조례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오늘 개회한 정례회에서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다음 달 중순쯤 공포 발효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도내 다른 시군은 이미 해당 조례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위 조례 제정을 완료하지 않은 곳은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은 충주시를 제외하고 제천시가 유일합니다. 충주 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주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출범하는 9대 충주시의회가 협치와 소통으로 충주 발전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충주시의회가 원구성의 소수당도 배려하고 일상적인 공부와 연구를 통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로 균형 있는 시정을 견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는 지난 2월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낸 의료시설 건축허가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의결했습니다. 심의회는 이 사안이 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